자, 오늘은 어떤 작품을 준비를 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최근에 나온 연애의 행방이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것도 또 발간되자마자 아주 인기 있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연애의 행방은 히가시노 게이고가 쓴 최초의 연애 소설이라고 해서 아주 큰 화제를 불러온 소설입니다. 그럼 이제 미스터리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닙니다. 이게 총 7편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단편 같은데, 네. 단편은 아니고 또 장편이라고 봐야 돼요. 단편 같은 장편 소설. 예, 예.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예. 이 한 편 한 편이 아주 유쾌한 남녀 간의 연애 이야기로 구성되어서요. 독자들이 아주 기분 좋게 읽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요게 사실 우리나라에는 소개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예. 일본 출간일은 좀 됐죠. 예, 됐습니다. 예. 아주 오래된 작품은 아니고요. 네. 일본에서 2016년 11월에 출간됐고요. 이게 83번째 작품입니다. 총 87작품 중에 예. 83번째. 최근에 한 편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최근 3월 달에 2018년 3월 달에 3월 23일에 마력의 태동이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마력의 태동. 예, 제가 제목만 알고 전혀 어떤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교수님 일본 또 갔다 오셔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연애의 행방은 사실은 좀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랑의 곤돌라라는 제목으로 일본에서는 사랑의 곤돌라.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연애의 행방이라고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 작품은 일본 잡지에 연재된 건데요. 스노보드 잡지에 연재됐습니다. 아, 요 워낙 스노우보드, 스키 이걸 또 광입니다. 좋아하죠. 예, 히가시노 그렇죠. 게이고가. 그래서 그 예. 얘기도 나오는 데 있다. 스노보더라는 전문 잡지에 2016년, 2017년에 걸쳐서 연재한 것을 책으로 묶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출간일은 2018년 올해 1월입니다. 예. 예. 번역은 어떤 분이셨나요? 예, 양윤옥 선생님 하셨죠. 최다 번역자시죠. 히가시노 게이고 자주 작품에. 나오시는 맞습니다. 분입니다. 예. 아니, 저희 방송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궁금하기는 한데 예. 혹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그러게 해요. 말이죠. 혹시 양윤옥 선생님이 지금 방송 듣고 계시면 저희한테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예. 팟빵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댓글도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메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예. 자, 양윤옥 선생님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예, 최다 번역 16권 번역하셨다 그랬는데요. 네. 작가의 번역된 최근작 6편을 연달아 번역을 하셨어요. 매스크레이드 2부가 79번째 작품, 라플라스의 마녀 80번째 작품, 그리고 81번째가 아직 번역이 안 됐습니다. 이너의 잠자는 집이라는 건데 이것도 빨리 번역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리고 82번째 작품이 위험한 비너스. 요건 우리가 다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룰 연애의 행방 83번째. 그리고 84번째가 눈보라 체이스. 요것도 했고요. 했습니다. 예. 그리고 85번째가 그대 눈동자의 건배. 그러니까 신간 나온 건 바로바로 거의 다 교수님이 하셨어요. 해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양윤옥 번역가께서도 네. 신간들을 많이 지금 번역하고 계시고요. 그러게요. 예, 또 번역된 걸 보고 바로 또 방송으로 해주시잖아요, 교수님은요. 그렇습니다. 이 연예행방은 얼마나 인기가 있었습니까? 예, 일본에서 인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시점이 2018년 이제 3월 말인데. 네. 방송하는 시점이 아니라 녹음하는 시점이요. 예, 녹음하는 시점이 이 연예의 행방이 나미야 자파점은 지금 6년째 계속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거든요. 그 제목을 잘 져야 돼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적과 같은 어떤 독자께서는 괴물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하고 더불어서 이 베스트셀러 외국 소설 분야에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1, 2위를. 네. 그리고 무려 이 종합 베스트셀러는 정말 이게 들어가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종합은. 예, 종합은. 소설은 가능하지만 네. 자기개발서 이런 것들하고 경쟁하니까요. 근데 이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도 1월에 연애의 행방 출간 이후에 10위 안에 꾸준히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화제의 소설 연애의 행방 줄거리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좀 미리 말씀드릴 거는 이 연애 행방은 2편인데 지금 듣고 계신 것은 일반 편이고요. 예. 바로 다음 회차에 방송에 나갈 것은 스포일러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포일러 버전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줄거리 짧게라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이 책 표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키장에서는 사랑에 빠지기 쉽다는 법칙이 있다. 서론의 분위기가 단점은 가려주고 장점은 부각시켜주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스키장에서는 사람들은 자꾸 사랑에 빠진다. 아, 그래요? 아주 그냥 달달하죠. 네. 사토자와 온천 스키장에서는 양다리를 걸친 남자가 애인과 스키장에 놀러 왔다가 공교롭게도 약혼녀를 마주치게 되고 멋진 프로포즈를 하러 스키장에 왔다가 의외의 상황에 봉착하거나 스키장 단체 미팅에 참여했다 인연을 만나기도 한다.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랑의 화살표 앞에서 사람들은 조금은 한심해지고 조금은 이기적이고 조금은 과감해진다. 히가시노 게이고만이 쓸 수 있는 진짜 연애 이야기. 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단편 소설 같은 장편 소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핵심만 좀 소개를 그렇습니다. 해 주셨어요. 예. 자, 이 작품 히가시노 게이고가 쓴 최초의 연애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지금까지 그 87권의 소설을 썼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최초의 연애 소설이고요. 그런데 이 연애 소설도 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진지한 연애 소설이 있는가 하면은 이 연애의 행방은 그리지 않아요. 아주 진중하거나 심각한 연애 소설은 아니고요. 아주 가벼운 꽁트 같은 혹은 유머스러운 연애 소설이에요. 오늘 책 가지고 오셨어요? 아, 책이 있습니다. 아, 네. 저 좀 빌려주고 가세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총 7편의 각각의 다른 에피소드를 가진 단편처럼 소설이 구성되었는데요. 네. 사실 그 등장인물이 똑같아요. 아, 완전히 그래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네. 이야기도 결국 그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치 단편 같은 장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이 특히 1편과 이 7편이 처음 것과 마지막 편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아주 그 스포 편에서 요 두 편을 자세히 설명을 그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아, 근데 저는 정말 그러고 보니까 책을 빌려도 예. 스포일러 편을 바로 아, 다음에 또 봐버리셨네. 녹음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아, 그러네요. 참. 예. 제일 중요한 편이 그 1편과 7편인데. 그렇군요. 이를 어째. 자, 이 마치 단편 같은 장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계속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7편에 서로 다른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이 단편 같지만 단편은 아니에요. 일단 등장인물이 같다 그랬잖아요. 이 총 8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매 에피소드에 다 8명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두세 명 혹은 서너 명씩 이렇게 겹치거나 혹은 몇 번씩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전체가 긴밀한 복선으로 짜여져서 그 마지막에 하나로 이어지는 구성이에요. 아, 재밌겠네요. 아주 재밌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편에는 A, B, C라는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재밌는 에피소드를 끌어가요. 2편에서는 또 C, D, E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겹치죠 또. 또 3편에서는 D, E, A가 또 나와요. 이렇게 8명이 돌아가면서 그 예를 들은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주인공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7편의 에피소드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요. 그런데 이 각각의 이야기들이 그냥 쓸데없이 사용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나중에 가면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참 이 작가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한 번에 쓴 것도 아니고 2년에 걸쳐서 연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네.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게 맞을까요? 기가 참 쉽지 막히군요. 않은데 예. 재밌어요 아주. 근데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두 남자의 성격을 비교한 것이 있다고요? 예, 연애 소설이니까 이 성격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참 이것도 잘 그 비교를 하고 잘 분석을 했어요. 이 여성들이 바라보는 남성의 성격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비교가 있어요. 네. 극명하게 다른 두 남자 주인공의 성격을 비교한 것인데요. 재미도 있고 아주 의미도 있습니다. 네. 들어보면은 우선 그 히다라는 남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여러 나오고 여자 주인공도 여럿이 나와요. 그러니까 히다라는 그 남자인데 아주 착하고 우직한 성격이에요. 특히 자신보다는 상대방 여성을 우선시하는 남성이에요. 착한 남성이죠. 근데 이 단점이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눈치도 좀 없습니다. 이 말재주가 없어서 항상 주제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해요. 상황에 맞는 말이나 행동을 잘 하지 못해서 이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옷도 잘 못 입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그 애매한 그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좀 좋아하지 않는 그 스타일인 거죠. 이 반면에 그 미즈키라는 남자 주인공인데요. 이 히다와는 성격이 아주 반대입니다. 이 말재주가 아주 있어서 상대 여성을 항상 즐겁고 재미있게 해줘요. 네. 눈치도 있어서 주변 상황 파악을 잘하고 그에 걸맞게 그 행동을 잘합니다.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죠. 네.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이 말만 앞서고 행동은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설 속에서도 이 여자친구가 이 미즈키라는 남자친구에 대해서 불평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기분 맞춰주는 거에 잘하지. 입만 먼저 태어난 사람 같으니까. 목적을 위해서라면 마음에 없는 말도 술술 내뱉잖아. 그래서 영 믿을 수가 없어. 나는 결혼해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일단 믿지 않을 생각이야. 아주 재밌고요. 이가시노 게이고가 아주 그 대사를 찰지게 잘 써요. 맛깔나게 잘 하고 또 인간 본성을 잘 꿰뚫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본성을 참 잘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여성들 뭐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미즈키 같은 남자가 히다 같은 남자보다는 좀 더 인기가 있죠. 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인기 없는 그 히다와 이 썸을 타는 이 여자가 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네. 소설에서 이 남자와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에 빠지는데요. 그런데 해결책을 발견하게 돼요. 히다라는 인물은 여자를 리드하는 타입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이쪽에서 리드해줬을 때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는 타입이다. 패션이든 취미든 이쪽에서 지시하면 그대로 따라준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쪽의 취향대로 개조하기 쉬운 남자인 것이다. 이 사람을 앞으로 어떻게 개조해 나갈까? 상상은 한없이 펼쳐져 갔다. 예. 이 개조라는 단어 때문에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소극적이니까 여자가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끌고 가면은 된다라는 이런 아주 좋은 해결책이었죠. 조금 전에 제가 낭독해드린 이 부분이 책의 거의 끝에 나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거의 끝에 나와요. 자, 이 작품 연애 행방, 요것도 지난 그 눈보라 체이스와 마찬가지로 스키장이 배경이지 않습니까? 예. 특히 그 사또자와 온천 스키장이 두 작품에 다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존재합니까? 예, 이 눈보라 체이스 그리고 연애의 행방 모두 이 사또자와 온천 스키장이 아주 중요한 배경으로 나오는데요. 네네. 일본에서도 많은 독자들이 이 사토자와 온천 스키장이 어디냐고 의문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허구의 스키장입니다. 아, 그래요? 있는 스키장이 아니고. 근데, 하지만 예. 실제로는 그 있어요. 배경이 이름만 아. 사토자와라는 게 없다 뿐이지. 예, 예. 또 노자와 온천 스키장 이 배경이에요. 자와는 같네요. 네, 그러네요. 이 노자와 온천 스키장은 그 나가노 현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동계올림픽 맞습니다. 나가노.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열린 곳이고요. 그게 벌써 98년이면 20년 전이네요. 20년 전이네요. 네. 근데 여기가 그 도쿄에서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네. 신칸센으로 2시간 거리. 신칸센으로 2시간이면은 꽤 되죠. 서울 부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네요. 예. 그래도 이 동경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곳인 것 같더라고요. 네, 도쿄. 이게 예. 얼마나 큰 곳이냐면은 36개 코스가 있는 엄청나게 큰 스키장이고요. 슬로프가요? 예. 슬로프 36개면 그렇게 뭐 엄청나게 큰 건 그러니까 아닌데요. 근데 예. 제가 그 사진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근데 정말 이 높아요. 그래서 뭐 반나절 걸려서 내려온다 그러고 올라갔다가 네. 그 정도 있고 또 온천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원아나운서께서 굉장히 스키 스키 좋아하죠. 마니아. 예. 가족들이 다 스키 좋아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나중에 스키장에서 한번 방송을 한번 방송을 할까요? 하는 걸로. 좋습니다. 그럼 이 두 작품의 둘 다 지금 그 배경은 그렇게 그 같은 곳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작품을 위해서 그 히가시노 게이고가 이 온천 스키장을 취재도 하고 그랬겠네요. 예, 취재를 아주 면밀히 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곳을 너무 좋아해서 네. 매년 찾는다 그럽니다. 예, 스키장을. 네. 그리고 이곳을요? 예, 노자와 이곳을. 온천 스키장을. 예, 이곳을 아주 좋아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그 눈보라 체이스를 위해서 이곳을 방문을 했는데요. 네. 그곳 마을 사람들이 아주 진심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소설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이 스키장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 양윤옥 선생님이 이제 번역을 해주셨는데 이 그 역자 후기에서 예. 히가시노 게이고가 스키장과 관련해서 인터뷰한 것을 좀 소개하고 있다고요? 예, 어느 잡지와 인터뷰한 것 같은데요. 네. 그 번역 후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작가는 그 눈보라 체이스와 연애의 행방 두 작품에서 뭔가를 찾는 이야기로 만들어 가자는 주제를 목표로 삼았다고요. 네. 그래서 눈보라 체이스는 무죄를 증명해줄 여신 찾기.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앞에 방송, 앞에 방송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예, 그게 주제고 이 연애의 행방은 인생의 짝 찾기가 주제예요. 네. 그리고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인 스키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해서도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도시 사람들을 스키장에 데려가고 싶었어요. 스키장은 결코 멀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연애 행방의 등장인물은 당일치기로 다녀오기도 했죠. 저는 5월 말까지 스노보드를 타러 다니는데
주위에서 아직도 스키장을 운영하느냐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계 스포츠는 의외로 친근하고 접근도 편리하고 게다가 오랜 시간 즐길 수 있는 취미라는 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합니다. 이번 시리즈 작품이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예. 스키, 스노보드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예. 근데 교수님은 그 눈보라 체이스 작품은 예. 예, 좀 별로였다고 혹평을 좀 했죠. 혹평을 하셨었죠. 혹평이 예. 아니고 혹평. 예. 이 작품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쓴 최초의 연애 소설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교수님 어떠셨어요? 연애 소설로 좀 와닿던가요? 사실 그 눈보라 체이스에서 좀 실망을 해서 네. 이것도 또 같은 배경이고 또 뭐 추리 소설도 아니고 네. 그래서 조금 걱정을 해서 교수님 워낙 이렇게 또 미스테리 쪽 그러니까요. 좋아하시고 추리 예, 쪽 그런 거 좋아하시고. 좋아해서. 예. 근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오. 예, 아주 실망시키지 않고 재밌었고요. 네. 사실 이 작품은 그 진중하거나 심각한 연애를 다룬 작품이 아니라고 그러게요. 앞서 그랬잖아요. 말씀해 주셨죠. 이 바람 피우는 남자가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중에 벌어지는 아주 웃긴 이야기, 아주 배꼽 잡습니다. 스포 버전에서 이제 자세히 예. 얘기해 드릴 텐데. 아, 스포는 오늘 녹음 안 하면 좋겠다. 그러게 말입니다. 먼저 읽어보면 좋겠는데. 어쨌건요. 그리고 또 이 착하지만 여자의 분위기를 잘 맞춰주지 못하는 쑥맥 같은 남자의 연애를 도와주는 희다. 근데 주변 친구들이 너무 좋아요. 잘 도와줍니까? 예, 잘 도와줍니다. 그런 것도 아주 웃기고 그 유쾌한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데도 또 각각의 에피소드들이 모두 반전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야. 역시 추리소설의 기법을 동원했다라고 예.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스릴러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릴러가 뭐 무서워서 스릴러가 아니라 반전이 있다는 반전이 있고 측면에서. 궁금하게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연애 소설로서도 아주 재밌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연애 행방 독자 댓글을 좀 볼까요? 예, 소개해 주시죠. 히가시노 게이고의 기념비적인 첫 로맨스 소설이라 특히 의미 있고 몰입도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 당장 근처 서점으로 가서 이 책을 살 것을 권한다. 예, 아주 좋아하셨네요. 출판사 관계자 아닙니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남의 연애담을 듣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남의 연애담을 듣는 것은 무척이나 신나는 일이니까요. 예, 맞아요. 예. 역시 히가시노 게이고 특유의 얽히고 설킨 시를 풀어나가는 전개는 그대로다. 연애 소설이라기보다는 개그 소설에 가깝다. 결론은 바람 피우지 말자. 바람 피우는 것들은 인성이 후지게 이루어져 있다. 원래는 이제 다른 말인데. 후지게가 다른 표현인데 방송에서 말하긴 좀 예. 뭐해서요. 연애 소설인데 흐름은 추리 소설 같이 훅훅 읽히고 긴장감이 생겨요. 책 잘 산 것 같습니다. 예. 하셨고요. 히가시노 게이고가 쓴 책을 여러 권 읽어본 뒤라 연애 이야기를 다룬 연애 행방이 더욱 기대가 됐다. 연애와 사랑에서 고민하게 되는 주인공들의 심리들을 읽을 때마다 좋아한다는 그 감정에 매료되어 얽히고 설킨 관계들을 재미나게 풀어낸 히가시노 게이고. 스포일러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오늘 들으시면 안 돼요. 예. 예. 그리고 이게 단편 소설 같은 장편 소설이라고 예. 소개를 해주셨고 총 7개 에피소드라고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걸 또 다 스포일러를 할 수는 없어서 1편과 7편만 예. 오늘 좀 해주시는 걸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스포일러 버전 시작합니다. 예. 우선 1편입니다. 곤돌라인데요. 그 회사원 제목이 곤돌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편의 제목이 그 회사원 고타는 사토자와 온천 스키장에 모모미와 함께 와 있습니다. 네. 이 고타는 결혼할 그 여자가 있어요. 이 미유키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 친구가 있고 결혼을 할 겁니다. 약혼녀입니까? 예. 결혼 전까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 몰래 하는 연애에 한껏 부푼 마음을 안고 스키장에 온 고타는 모모미와 함께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같은 곤돌라에 그 4명의 다른 여성들이 같이 타요. 근데 이 6명 모두 이 고글을 쓰고 있고 그 마스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 4명의 여성은 친구들인 모양이에요. 근데 이 4명이 수다를 떠는데 그중 한 명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고타는 심장이 멎을 정도로 놀라게 됩니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 목소리 주인공은 다름 아닌 결혼할 여자인 미유키의 목소리가 아닙니까? 기절할 정도로 놀라는 고타는 옆에서 자꾸 말을 거는 모모미가 눈치 없어 보여요.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얼굴은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4명의 여자들의 수다 주제가 남자가 바람 피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바람 피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 속에
마치 미유키가 고타에게 너가 내 옆에 있고 네가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고타에게는 들려요. 이 미유키가 이렇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람핀 남자가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내가 추궁하기 전에 자수했을 경우에 한해서야. 그런 게 아니면 안 돼. 어차피 금세 꼬리가 잡힐 테니까 내가 먼저 눈치는 채겠지. 하지만 유예 기간을 줄 거야. 그 사이에 자기 스스로 솔직히 털어놓는다면 세이프. 그렇지 않으면 아웃. 내가 이래봬도 온정은 베푸는 편이야. 이게 옆에서 고타가 듣고 있으니 얼마나 오싹하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유키가 자기가 이 곤돌라에 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서 아주 안절부절 못합니다. 고타는. 네. 그리고 이 계속되는 이게 미유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는 것 같아요. 진짜로. 고타가 옆에 있다는 걸 알고서는 일부러 저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버티지 못하겠다. 이제 자백을 해야겠다라고 고글을 벗고 이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려고 하는데 미유키가 친구들에게 네. 자신의 남자친구인 고타는 바람 같은 거는 안 피울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이 고타가 이제 살아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 곤돌라만 벗어나면은 다시는 마주치지 않게 조심만 하면 된다고 약간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돼요. 근데 이 옆에서 같이 온 그 모모미가 계속 말을 걸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고타는 한마디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서 이 모모미가 자꾸 불평을 했는데 고타는 이 땀을 삐질삐질 흘릴 뿐 한마디도 대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미유키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참, 그렇지. 미유키가 다시 새로운 움직임을 보였다. 보드복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고 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 사람 내일 몇 시쯤에 집에 도착하는지 깜빡 잊고 안 물어봤어. 내가 그 전에 집에 들어가야 하거든. 하며 스마트폰을 누르고 시작했던 것이다. 온몸에 한기가 엄습했다. 고타의 스마트폰은 보드복 주머니에 들어있다. 전원을 켜둔 상태다. 매너 모드로 설정해두지도 않았다. 그리고 착신음은 하필이면 스타워즈 주제가다. 이런 곳에서 그런 음악이 울린다면 틀림없이 들켜버린다. 장갑 낀 손으로 주머니 위에서 스마트폰을 꾹 눌렀다. 부디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기를 이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머, 안 되네. 그쪽이 지역 밖에 있나 봐. 미유키는 한숨을 내쉬며 스마트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고타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 상황이 정말 재밌고 웃깁니다. 예. 그래서 이 고타는 이 곤돌라만 내리면은 얼른 미유키 일행과 헤어지기만 하면 이제 이 공경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 곤돌라가 정상에 도착을 해서 이제 내리게 됩니다. 곤돌라 문이 열렸다. 미유키가 가장 먼저 내리고 그대로 3명의 미유키 친구들이 내렸다. 그들이 내리고서야 고타도 일어섰다. 4인조는 아직도 가까이 붙어 있었다. 그때 미유키의 시선이 문득 고타의 등 뒤로 향했다. 다음 순간에는 앗 하는 소리를 울렸다. 그리고 그녀가 내뱉은 말은 고타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모모미! 그녀는 그렇게 부르짖은 것이다. 고타는 뒤를 돌아보았다. 모모미는 고글을 벗은 상태였다. 의아한 표정으로 미유키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나야 나! 미유키가 쥐어뜯듯이 자신의 고글과 페이스 마스크를 벗었다. 미유키라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잖아. 당혹스러운 표정이던 모모미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다. 하고 소리를 높이며 발을 동동 굴렀다. 나아가 둘이서 두 손을 마주 잡았다. 미유키, 와, 전혀 못 알아봤네. 잘 지냈어? 지금 어디서 살아? 도쿄에. 모모미는? 나도 도쿄야. 와, 어떻게 이런 데서 만나니? 진짜 믿을 수가 없어. 두 사람은 깡충깡충 뛰면서 오랜만이라느니, 보고 싶었다느니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고타의 머릿속은 진공 상태였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것을 그의 뇌가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각자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연락처를 교환할 모양이었다. 다음에 시간 넉넉하게 또 만나자 라고 둘 중 누군가가 말했다. 둘 중 누가 한 얘기인지도 고타는 분간할 수 없었다.
거센 현기증이 몰려들었다. 당장이라도 의식에 가물가물해질 것 같았다. 그런 상태에서 이유도 없이 곤돌라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기막히게 멋진 눈이 내렸다. 세상이 온통 새하얗다. 그리고 머릿속도 새하얗다. 이 눈에 파묻혀 자취를 감춰버리고 싶다라고 고타는 생각했다. 미유키와 모모미의 수다는 이어지고 있었다. 약혼자 사진 좀 보여줘 라고 모모미가 말했다. 그래 보여줘야지 라고 미유키가 스마트폰을 터치하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빌어 라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왕왕 울렸다. 그것이 자신의 목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미유키가 스마트폰 화면을 모모미 쪽으로 내보이고 있었다. 교수님 저기 낭독 부분 왜 이렇게 많아요? 많습니다. 여성 목소리는 내기 어렵다니까요 지금. 게다가 2명이나 또 돼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낭독할 수밖에 없어요. 내용은 너무 재밌네요. 너무 웃기고 정말 상상만 해도 예. 웃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딱 1편의 스토리예요. 네. 마지막을 읽으신 건데 아주 무척 재밌죠. 네. 이 배꼽 잡고 아주 깔깔대면서 읽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설정인데요. 하지만 이 설정만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네. 히가시노 게이고의 글쓰기 능력이 대단해요. 이 고타의 심리 묘사를 정말 실감나게 아주 잘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스포일러 편이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 아무리 고글을 쓰고 마스크를 하고 있어도 예. 약혼한 두 사람이 서로 그러니까 그 여성이 못 모르게. 알아본 거잖아요. 예, 예. 몰라볼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이게 그 중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 옷도 새로 사갖고 가는 그 설정이 그럼에도 나와요. 불구하고요. 교수님이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 사모님 못 알아보시겠어요? 아, 저는 못 알아볼 것 같은데. 당연히 알아봅니다. 옷 바꾸고 곡을 쓰면. 노. 당연히 알아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의문이 가고요, 어쨌건. 예. 이렇게 돼서 이 고타는. 고타, 모모미, 미유키가 나머지 6편에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중간중간에. 예, 중간중간에 나오는 계속 데도 나와요.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예. 있고.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해주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편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렇게 돼서 이 고타는 그 모모미한테도 버림받고. 네. 약혼 여인 미유키에게도 버림을 받게 돼요.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하죠. 예. 그리고 이거 2편부터는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와서 그 또 다른 연애 스토리가 이어져요. 네. 그런데 이 다 모든 스토리가 다 그 사토자와 온천 스키장에 놀러 가서 벌어지는 연애 스토리고요. 예. 총 8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다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마지막 편인 이 곤돌라 리플레이 8편. 예, 네. 7편인데. 예. 아, 7편. 예, 이게 무척 재밌어요, 이것도. 그 1편에서 그 고타는 바람을 피우다가 두 여자에게 버림을 받는데요. 네. 결국 그 약혼 여인 미유키에게 삭발을 하고 무릎 꿇고 빌어서 겨우 용서를 받아요. 7편이 아니고 그 중간편에서 그게 네네. 나옵니다. 이 예. 내용이. 결국 두 사람은 그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이 고타는 미유키와 다시 그 사토자와 온천 스키장에 놀러 가는데요. 네. 그곳에서 그 앞선 에피소드에 나온 다른 등장인물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1편의 배경인 그 곤돌라 있었죠. 네네. 그 같은 곤돌라에 그 사람들과 함께 타게 되거든요. 몇 년 후에 결혼한 예, 다음에. 예. 예. 그런데 이 같이 타고 있던 여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네. 1편에 나온 모모미가 타고 있어요. 아, 저 바람 피우던 상대. 예. 예. 근데 모모미가 타고 있다는 거를 고타는 몰라요. 모르고. 또 아주 재밌는 설정이 되죠. 그런데 이 함께 타고 있던 한 사람이 고타와 미유키가 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결혼한 것을 이제 아는데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거는 모르고 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결혼을 했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고타가 이 자초지정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신이 이 바람을 피우다가 이 곤돌라에서 들켜서 곤욕을 치렀다는 이야기를 아주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해요. 이 아내인 미유키도 예. 체념한 듯 옆에서 같이 웃으면서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모미는 이 이야기에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잖아요. 네. 게다가 이 상황이 묘하게 전개가 됩니다. 고타가 당시 있었던 일을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여기 좀 마호라고 나오는데 마호는 여잔가요, 남자인가요? 또 여자입니다. 여자군요. 아, 나는 원래 그 여자한테 당일치기를 제안했거든. 근데 그 여자 쪽에서 기왕이면 1박 2일로 하자고 졸랐다니까. 고타의 말에 모모미는 고글 속에서 눈썹을 꿈틀 치켜들었다. 1박 2일로 하자고 졸랐다고? 내가? 무슨 소리야? 하고 다시금 고타를 노려봤다. 1박 2일로 하자는 말을 꺼낸 건 당신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적극적인 여자분이었던 모양이네요. 마호가 그대로 고지듣고 맞장구를 쳤다. 네, 그렇죠. 단체 소개팅을 통해 알게 됐는데요. 처음부터 유난히 적극적이어서 나도 모르게 깜빡 넘어갔던 거예요. 고타가 말했다. 이봐, 잠깐만. 모모미는 말을 끼우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당신 쪽에서 필사적으로 나를 설득하고 나섰잖아. 하지만 참는 수밖에 없었다. 어렵사리에 새로운 남자와 교제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이런 곳에서 정체를 밝혀버리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아유, 그런 것에 넘어가는 사람이 잘못이지, 미유키가 말했다. 그건 그렇지만 그만큼 대담하게 공략해오면 대부분의 남자는 흔들흔들 넘어가게 마련이야. 어떤 식으로 공략을 했는데요? 같이 탄 한 남자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물어본다. 한마디로요, 뇌쇠 작전이에요. 그 여자가 가슴이 꽤 큰 편인데 블라우스 단추를 두어 개 풀어서 가슴골을 슬쩍슬쩍 내보이더라고요. 내 앞에서 일부러 몸을 숙이면서. 뇌쇠 작전? 가슴골? 모모미의 머릿속은 분화 직전이었다.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인가? 그날은 블라우스 따위는 입지도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는 꾹꾹 참을 수밖에 없다. 곤돌라는 이제 곧 종점에 도착한다. 그런 거라면 남자로서는 그냥 못 본 척 달아날 수는 없지요. 라고 옆에 있는 남자가 거들었다. 그 말에 네, 그렇죠. 라고 고타는 목소리 톤을 높여서 맞장구를 쳤다. 내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 여자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응해줬던 거죠. 딱 한 번만 만나고 관계를 끝낼 생각이었어요. 근데 단체 소개팅 뒤에도 끈덕지게 연락을 해대는 바람에 내가 그만 두 손을 들었다고나 할까? 참을 인 3번이면 세상을 구한다. 세상을 구한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자. 모모미는 무념부상의 세계로 입문하고자 했다. 애초에 나한테 애인이 있다는 것은 맨 처음 단체 소개팅 때 분명하게 밝혔었거든요. 고타는 더욱더 말도 안 되는 모모미의 기억에 전혀 없는 소리를 꺼냈다. 어머, 그랬어? 미유키도 처음 듣는다는 얼굴로 되물었다. 그렇다니까. 내가 분명 말을 했을 거라고. 그런데도 공략한 것을 보면 자기한테서 나를 빼앗을 생각이었던 것 같아. 참으린 안 들린다. 어휴, 무서운 여자였는데 그런 여자에게 걸려들었다면 지금쯤 어땠을까요? 누군가 물었다. 아마 뭐 별 볼 일 없었을 거예요. 적당히 나를 갖고 놀다가 내팽개쳤겠죠.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때 그 일은 나한테는 불운이 아니라 행운이었죠. 이 곤돌라는요, 행운을 가져다준 사랑의 곤돌라예요. 하고 고타가 웃는 순간 모모미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스파크를 일으켰다. 그 직후에 곤돌라가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모두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모미는 내리지 않았다. 혼자서 곤돌라 안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두가 의아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모모미는 고타를 향해 안녕? 이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두 다리를 떡 버티고 선 채 고타를 노려보며 천천히 고글과 페이스 마스크를 벗었다. 몇 초 뒤 사토자와 온천 스키장에 절규가 메아리쳤다. 아이고, 이거 굉장히 웃기고 재밌습니다. 근데 이거는 앞서서 제가 낭독했던 것보다 등장인물이 훨씬 더 많아요. 많고, 고생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정말. 교수님? 저 힘들어요, 이거. 힘듭니다, 이거 정말. 여성 목소리 내기가 제가 목소리가 굵은 편이라. 근데 이게 다음부터 잘 좀 부탁드려요. 낭독을 안 할 수가 없는 아주 재밌네요, 좀 재밌는 재밌어요. 이 스토리가 대화 속에 이어지기 때문에. 뭐 유쾌하고 저기긴 한데 당사자들은 결코 웃을 수 없는 상황. 그렇죠. 이렇게 하고 아주 있습니다. 어이없는 그 상황이죠.